안녕하세요. 국어 벌써 국어네요. 자, 국어의 제목을 보면 Mi può spiegare come arrivarci라고 되어 있어요. 왠지 길을 묻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본문의 내용 듣겠습니다. Lezione 9. Mi può spiegare come arrivarci? Dialogo 9. Mi scusi, posso chiederle una cosa? Mi sa dire dov'è l'Hotel de Alberto? Sì, è in via Garibaldi. Mi può spiegare come arrivarci? Certo, vada avanti per questa strada fino al secondo semaforo. Poi giri a destra in via 20 settembre. Prosegua dritto e prenda la prima a sinistra. L'Hotel da Alberto è di fronte all'ufficio postale. Grazie dell'informazione. Buona giornata. Di niente, buona giornata. 자, 여러분 본문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역시나 길을 묻고 길을 설명해주는 그런 대화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탈리아를 혹시 여행을 하게 된다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 공부했던 이탈리아어 표현을 잘 기억을 해내서 이렇게 길을 잘 찾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세 포인트를 통해서 본문 내용 살펴볼게요. 만세 포인트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미스쿠시라고 되어 있네요. 미스쿠시. 자, 내용을 보시면 저기요 실례합니다 라는 뜻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길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궁금증이 있어서 상대방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볼 때는 다짜고짜 이건 어때요? 이건 어디예요?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저기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스쿠시 이러면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스쿠시라는 표현 이외에도 또 나머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더 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끼에도 스쿠사, 스쿠시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센타 스쿠시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센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기요 들어보세요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떠한 질문을 하거나 무엇을 물어볼 때 여러분 실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인 미스코시를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2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만세 포인트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알베르토 호텔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다 알베르토 호텔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가나요?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어떠한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을 할 때 여러분 미사디레 도베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강세가 하나 빠졌는데 미사디레 도베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무엇이 어떠한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물어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사디레 도베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꼬메 포소 안다레 아라고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장소에 갈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꼬메 포소, 포소는 뽀뜨리 동사였잖아요. 그래서 뽀뜨리 동사 조동사이고 그 다음에 바로 본동사인 동사가 원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꼬메 포소 안다레 아라고 하면 뒤에 장소가 나오겠죠? 그 장소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러한 질문에 대답은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대답은 보통은 쭉 가세요. 쭉 가시다가 오른쪽으로 도세요. 이런 경우에 대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Allora prosegua dritto e prenda la prima a sinistra 또는 destra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Allora prosegua라고 했어요. prosequa. 이 prosegua의 원래 동사의 원형은 proseguire라는 동사예요.
proseguire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를 지금 뭐뭐 하세요 라는 명령법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명령법 그런데다가 레이 존칭 명령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네요. 뭐뭐 하세요라니까 처음 본 사람에게 어디로 가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령법에 레이 존칭 명령으로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llora prosegua dritto 쭉 가세요. 그리고 prenda 무엇을 취하세요? 길을 취하세요. 어떤 길로 들어서세요 라는 표현을 쓸 때 prendere 동사를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prendere 동사의 3인칭 존칭 명령으로 prenda라고 하는 거예요. prenda la prima a sinistra. 쭉 가셔서 첫 번째 길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 길로 가세요. 오른쪽 길로 가세요. 라고 할 때 a sinistra, a destra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sinistra는 왼쪽, destra는 오른쪽이다 라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만세 포인트 3번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표현은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으로 mi può spiegare come arrivarci 라는 표현이네요. 자, 나에게 간접 목적어 또 나왔어요. 나에게 può 당신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potere 동사의 3인칭 존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spiegare 설명하다, come arrivarci 여기서 치는 그곳에 거기에 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뜻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으로 mi può spiegare come arrivarci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come arrivarci라고 해서 come는 원래 의문사 어떻게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이 나와버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come arrivarci의 표현이 동사의 변형 없이 원형의 형태로 목적어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구 전체가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쓰인다라고 알아두시고 이 표현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ome arrivarci 좀 이상해요. 이게 의문사인데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구가 하나의 단어처럼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i può spiegare come arrivarci라는 표현을 배웠고요. 자, 그런데 이런 표현 밑에 보면은 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라는 동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다라는 sapere 동사를 부정문으로 써서 non so 이러면 나는 모르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on so 저는 모르겠어요. come arrivarci 어떻게 도착해야 할지 어떻게 그곳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난감함을 표현을 할 때는요. non so come arrivarci 라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만세 포인트 이렇게 짚어봤고요. 자, 다음 문법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법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번에는 일반 조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조동사라고 해서 세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볼레레 동사 있었고 도베레 동사가 있었고 뽀테레 동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여기서는 사페레라는 동사예요. 사페레라는 동사는 우리 앞서서 알다, 모른다 라는 뜻으로 썼는데요. 이게 조동사의 의미로 쓰이게 되면 뭐뭐 할 줄 안다 라는 의미예요. 뭐뭐 할 줄 안다. 우리 위에도 나오죠? 뭐뭐 할 줄 안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동사는 당연히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변형, 인칭별로 변형이 될 거예요. 그 변형이 우리 인칭별로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페리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규칙 동사를 많이 봤지만 사페레는 불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규칙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통째로 암기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페레 동사는 변형이 1인칭일 때는 so, 2인칭일 때는 싸이, 3인칭일 때는 싸 이렇게 돼요.
그래서 so, sai, sa, 그 다음에 sappiamo, sapete, sanno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규칙이더라도요. 이 노이 부분 있잖아요. 우리의라는 노이를 나타내는 인칭에서는요. 보통 원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1, 2, 3인칭 단수에서 불규칙이었더라도 노이 1인칭 복수 형태로 오게 되면은 원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사피아모, 사페테, 산노 이렇게 조금 1, 2, 3인칭 단수와는 다른 형태로 변한다는 것도 좀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동사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밑에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볼레르 동사에 볼리오가 나왔네요. 볼리오. 자, 몇 인칭인가요? Io voglio 해서 1인칭이네요.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볼리오, 안다레, 아까사 이런 식으로 쓰죠. 자, 조동사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조동사는 당연히 본동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본동사가 뒤에 따라 나와요. 근데 그 본동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동사 원형 형태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두 번째에도 뽀쏘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뒤에 베니레라고 해서 오다라는 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조동사 뒤에는 본동사가 동사 원형 형태로 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일반 조동사에 대해서 4가지를 봤고요. 자, 이번에 보면은 조동사인데 에세레예요. 에세레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에세레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사의 복합시제, 복합시제라고 해서 말이 어렵지만 복합시제 과거 형태를 쓸 때 이 에세레가 보조동사, 조동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과거 형태를 배우지 않았지만 이 과거 형태를 만들 때는 본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도 중요하지만 이 조동사의 인칭 변화, 에세레라는 조동사의 인칭 변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우리 과거에 대해서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소노 안다또 우리가 기존에 보던 형태와는 많이 달라요. 소노는 에세레 동사 1인칭인 거 알겠어요. 근데 안다또는 뭘까요? 이 안다또는요. 안다레 동사의 PP 형태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 형태예요. 아, 그러면 과거 형태를 만들 때는 에세레 동사의 인칭 변화를 한 다음에 본동사에 과거분사 PP 형태를 넣어주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럴 때 과거 형태 만들 때 근데 과거 형태를 만드는데 그 본동사가 자동사인 경우 에세레를 조동사로 활용한다 라고 아시면 되세요. 자, 이럴 때가 에세레를 조동사 이용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수동태에서 이용을 해요. 수동태는 무엇이 어떻게 되어지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이랑 다르게 무엇이 되어지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이럴 때도 에세레가 보조동사, 그러니까 조동사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Il palazzo è stato costruito nel 1980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수동태가 è stato costruito.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에서도 과거 형태가 돼요. 그래서 costruito, costruire, 형성하다, 만들다. 근데 수동의 의미로 바뀌게 되면은 만들어지다 또는 지어지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동으로 표현을 할 때는 에세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여러분 아직 수동태는 다음 과에서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조동사 에세레를 이용해서 수동태를 만든다까지만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거 보면은 제귀동사의 복합시제라고 나왔어요. 제귀동사의 복합시제. 우리 복합시제는 과거시제라고 했죠. 그래서 제귀동사를 과거 형태로 만들 때 에세레를 조동사로 활용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시엘 라바또는요. 우리가 시, 라바 하는 3인칭 단수로 쓰였을 때
그가 씻는다라는 표현의 과거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귀동사를 과거형으로 만들 때는 SLL을 조동사로 이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비인칭 동사의 경우일 경우도 있어요. 비인칭 동사의 경우에는 또 복합 시제를 만들 때 SLL을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통적인 게 뭐예요? 복합 시제를 만들 때 SLL이라는 조동사를 이용하는데 모든 복합 시제를 만들 때 SLL을 쓰는 게 아니라 자동사일 때, 또 제귀동사일 때, 또 비인칭 동사일 때 이렇게 SLL을 조동사로 이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3번을 보시면 조동사 아베레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앞서서 조동사 SLL을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자동사일 경우, 자동사의 복합 시제에서 SLL을 이용한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타동사의 복합 시제인 경우 조동사 아베레를 이용한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보시면 오 만자또 라 삐짜라고 되어 있어요. 오 만자또 라 삐짜에서 오는 아베레 동사 1인칭이고요. 만자 또는 만지아레라는 동사의 PP 형태, 과거분사 형태예요. 그래서 나는 삐짜를 먹었다. 삐짜를 먹었다라는 과거 시제인데요. 이렇게 만지아레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과거 형태를 바꿀 때는요. SLL가 아닌 아베레를 조동사로 이용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모든 타동사를 과거 형태로 만들 때 아베레를 이용하는 거는 정말 자명한 건데 자동사일 경우인데도 아베레를 이용해서 과거분사, 그러니까 복합 시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복합 시제에서 아베레를 취하는 몇몇 자동사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자동사들이 뭐가 있냐면 도르미레, 잠을 자다, 또는 빠르테치 빠레, 참여하다, 또는 깜미나레, 걷다 라는 표현, 또 쥐라레, 돌아다니다, 또는 요거는 원형이 꼬레레예요. 꼬레레라는 뛰다, 달리다 라는 이러한 자동사들은요. 자동사라서 SLL을 이용해서 복합 시제를 만들어야 하지만 이게 예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사들은 아베레를 이용해서 복합 시제를 만든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문법 좀 어려운 내용을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우리 다음 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